삼전이 엔비디아 펄 테스트에 또 떨어졌다. 또 엔비디아도 삼성이 만들길 바랄 거예요. 채찍질 하는 거죠. 빨빨 만들려고. 결국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이 4개가 움직이긴 해야 됩니다. 해볼까요? 고맙습니다. 네. 이번 주 중간에 또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맥이 끊어지는 날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주식이 좋은 건가요? 근데 이게 또 수요일 날 네. 우리나라 쉬는데 CPI 발표가 또 있어가지고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또 미장이 완전 떡상하죠.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나쁜 분위기는 아니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안 쉬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.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금요일 날 루머가 돌았습니다. 삼전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또 떨어졌다. 두 번째 도전이죠. 네, 두 번째 도전인데 지난번에는 공식적으로 떨어졌죠. 그리고 나서 무슨 행사에서 그 엔비디아의 대빵이 무슨 사인해줬다 해갖고 승인이라고 딱 써놓고 네. 가가지고 이건 성공이다 그렇게 해서 설레발 치긴 했는데 그때 그 사인했던 그 메인이 12단이었어요. 뭐 루머는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시나요? 저도 그 장중에 그 뭐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네. 봤는데 일단 뭐 삼성이 실패를 했다. 그리고 삼성이 뭐 추가적 플러스 알파를 더 해줄 테니 마진 없이 네. 해달라. 우리 마진 안 받아도 된다. 근데 그것도 됐다. 라고 빠꾸로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엔비디아 측에서는 SK 하이닉스 거는 그대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 거를 좀 테스트 해보고 싶다. 네. 뭐 이런 좀 의사가 있었다고 해요. 여전히 이거는 뭐 찌라시였고 저희가 아마 뭉터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마이크론의 역습.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을 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그냥 거의 뭐 독주 체제에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 마이크론 한번 테스트 해볼까 요거고 삼성은 그냥 이건 실패한 거니까 그냥 그런 느낌?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그 엔비디아 CEO가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. 12단 먼저 제대로 만들어 오면은 진짜 그 독점 벤더 우리가 거의 보장해주겠다. 걔네들이 뭐 안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사실. 그쵸. 걔네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 제품에 12단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둘 다 아직은 12단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채찍질 하는 거죠. 빨빨 만들려고. 그래서 둘이 이제 만들면 이제 가격 경쟁 붙으면은 뭐 맞아. 본인 구매하는 쪽에서 무조건 유리하니까. 이번에 그래서 그 HBM 막 그 인력을 완전히 한 번에 딱 늘린 것도 나름 승부수를 그쵸. 네, 던진 것 같아요.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 얘기 엄청 많이 나왔다 그래요. HBM 관련해가지고. 언제 하냐. 이거 지금 하이닉스는 저러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.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게 우리 이렇게 했다. 이렇게 할 거다. 말로 되죠. 뭐 이렇게 이것보다는 일단 죄송.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전 들어가지고 이번 루머로 해가지고 삼전이 엔비디아 공급을 뭐 아예 그냥 포기했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기가 될 확률이 또 높잖아요. 엔비디아도 네. 삼성이 만들길 바랄 거예요. 언젠가는 되겠지만 이번 분기에도 좀 수요를 좀 이렇게 만족을 못 시키지 않았나.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거네요. 네. 언젠간 올라가겠지만. 그쵸. 근데 이게 문득 생각나는 게 이게 어쨌든 간에 HBM이 D램을 쌓는 거잖아요. 그쵸. D램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뭐 최고봉이고 예전에 이게 또 그 D램 쪽 하나랑 그 반도체 하면 또 낸드 플래시 쪽이 네, 이렇게 네, 있잖아요. 근데 낸드 플래시, 그러니까 D램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쌓는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상황에서 D램을 깔고 D램을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. 근데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거는 일정 공간에 이걸 쭉 쌓는 거예요, 그냥. 근데 그때 당시에도 낸드 플래시에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괜찮다라는 그런 또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하이닉스가 낸드 쪽에서 많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낸드도 결국 쌓는 적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쌓는 걸 잘하네요. 쌓는 거잖아.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자기네 공법이 그래도 좋다 해가지고 계속 이 다음 12단짜리에도 그거를 적용을 시키겠다 한 거고 삼전은 깎아내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못 쌓고 있다. 이 뒤에 나오네요. 네. HBM 구종하면은 이렇게 D램을 쭉 쌓는. 그쵸. 사실 이 반도체 자리를 반도체가 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그쵸. 근데 이따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수. 이 지수가 저는 한몫하고 있지 않나. 저도. 네. 1월, 2월이랑 1월, 2월 올라갈 때랑 상황이 똑같아요. 코스닥이 코스피의 그 맨 처음에 그 반등 흐름을 생각보다 많이 못 따라갔습니다. 뭐 이 원인은 아시겠지만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.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나왔는데 HLB가 지금 2등입니다. 에코프로가 계속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시총 2등 자리를 순간적으로 뺏겼는데 에코프로 HLB, 에코프로 BM, 뭐 알테오젠 이 4개의 종목이 지난주에 거의 양봉을 못 보여줬죠. 그러니까 이게 키 맞추기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
그리고 코스피는 전고점에 많이 올라다 붙여놨어요. 그렇죠. 근데 코스닥은 전고점에 지금 3분의 한참 1? 남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이닉스, 삼성전자가 거의 뭐 끌어올렸죠. 키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, 코스닥은 아무래도 2차 전지랑 바이오인데,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반도체는 많이 올라갔는데 2차 전지 바이오는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. 코스피가 내려오면서 얘랑 키를 맞출 건지, 그렇죠. 코스피는 가만히 있는데 코스닥을 끌어올리면서 키를 맞출 건지가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, 저는 코스피가 멈춰 있다라고 하고 코스닥이 따라 올라갈 것 같아요. 저도. 네.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땐 결국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2차 전지랑 바이오밖에 없기 때문에, 물론 뭐 반도체도 있죠.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, 아, 코스닥 떨어진다, 코스닥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2차 전지랑 바이오기 때문에 2차 전지랑 바이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심지어 코스닥이 미약하게나마 올라갔잖아요. 이때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애들은 또 열심히 올라갔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4개가 계속 이제 파란불 막 1%, 2%만 찍어도 얘네들이 4%, 5% 올라가는 거를 다 상쇄시켜 버리기 때문에 결국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이 4개가 움직이긴 해야 됩니다. 아니면 밑에서 뭐 HLB, 알테오젠이 여기 시가총액 자리에 안 있었잖아요. 1월, 2월 올라올 때는. 그렇죠. 예, 그때 이제 다른 애들이 위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, 뭐 이 밑에 후보가 이 자리를 탈환을 하던지, 아니면 이 위에 있는 네 종목이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주던지, 그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코스피는 1월, 2월에도 기다려줬습니다. 밑으로 안 내리고. 근데 지금 어쨌든 시장이 우상향을 보여주고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여기에서 무리하게 내려와가지고 기다려줄 것 같진 않고, 지금 코스피 쪽에 분위기가 또 좋잖아요. 그래서 코스피는 기다려주면서 코스닥을 끌어올려줄 확률이 저도 좀 높다. 이번 주죠? 돌아오는 주에 주에. 15일 날 또 이제 FDA 얘기도 나올 게 있고, 그리고 월 말로 갈수록 또 학회도 예정되어 있고, 6월 달에 인터배터리가 이제 독일에서 또 열립니다. 아, 2차 2차 전지. 전지가. 네.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한번 반영해 주지 않을까. 그러면서 또 공교롭게 관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지금 코스닥을 끌어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고, 또 실적 시즌이 이제 얼추 끝나가요. 저는 반도체가 먼저 내려온 것도 그 생각을 한 게, 어쨌든 실적 시즌에 반도체들이 실적 이슈를 달고 엄청 올라갔잖아요. 그 다음에 지금 전기애들도 실적이 뭐 재룡 그 걔네들도 실적이 좋았잖아요. 그 다음 변압기들도 좋았고, 화장품도 좋았고, 의료기기 실적 좋았고.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강세를 보이던 애들이 다 실적 이슈를 달고 올라갔는데, 이 실적 이슈는 대부분 실적 시즌이 끝나면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실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애들이 이제 반등의 그 기회를 잡거든요. 늘 그랬어요. 작년에도 그랬고. 바이오가 움직이던 타이밍 보면은 다 실적 시즌 끝난 다음에 이제 반등 나오고 했어서, 아마 5월 중순을 기점으로 저는 시장이 이제는 실적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기차나 바이오 쪽에도 좀 기회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 14일 발표. 금요일 날은 반응 안 했어요. 이제는 조금씩 이제 요런 부분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. 에코프로가 일단 10만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. 맞아요. 에코프로 또 씹고기잖아요. 10만원 밑에서는 괜찮다.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언제 올라갈지 어려운 부분이고, 그리고 저는 이 전기차 관세가 이게 지금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. 저번 주에도 이게 나왔는데, 저는 이게 좀 태양광 쪽에 조금 포커스가 좀 있지 않을까.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, 물론 전기차는 꾸준히 계속 이슈가 됐던 건데, 지금 요즘에 이제 데이터 관련해가지고, AI 반도체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이 에너지 쪽이 진짜 엄청 각광받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지금 하는 게,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가스다, 뭐 태양광 친환경이다, 원전이다,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충당하려면 지금 있는 걸로는 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게 뭐 가스도 필요하고, 뭐 수소도 필요하고. 네, 다 필요하다. 네.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 한번 좀 이 승기를 잡겠다라고 좀 그런 취지가 있다면, 태양광 쪽에 중국의 진출이라든지 그 중국을 좀 억제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. 그 얘기도 나왔죠. 중국 쪽에서 이제 배터리 전기차 쪽의 생산량을 좀 줄이고 이제 관리를 하다. 왜냐면 너무 과잉 생산이니까 본인들도 이제 안 거죠. 근데 그때도 이차전지가 반응을 안 했어요. 반응을 안 했고, 뭐 그나마 올라가는 거 해봤자 솔브레인 홀딩스, 전해질 종목, 그 다음에 뭐 엔캠 중간에 뭐 올라갔었고, 나머지는 다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. 대주전자재 이런 애들 좀 흐름 좋고. 이제 반도체 쪽에서 힘이 한번 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 돈이 좀 돌지 않을까. 일단 뭐 제일 먼저 테마로 반응했다라는 거, 화장품이 가장 잘 반응하는 거는 사실 지금 화장품인 것 같고,
지금 우리가 뭐 다루는 건 약간 이제 대외적인 거죠. 다음 올라갈 네. 섹터를 좀 보고 있는 건데 실적 시즌에는 이제는 저는 좀 차익 실현하는 포지션을 조금씩 잡으셔도 그날 매도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태양광도 결국에는 전력 타고 가는 거거든요. 전력 쪽에 뭐 전선이나 변압기나 이런 애들 랠리가 엄청 나왔는데 알게 모르게 따라가고 있긴 해요. 티는 안 나요. 뭐 두빌 이런 애들.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SDM 태양광 쪽도 많이 움직였는데 그 풍력이 따라가다가 CS윈도 어닝쇼크 맞았습니다. 맞아. 어닝쇼크 맞아가지고 금요일날 냅다 다 음봉이 나왔어요. 우리가 친환경 하면은 보통 태양광이랑 풍력을 메인으로 보잖아요. 풍력 쪽에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 자금들까지 태양광 쪽으로 기대감이 조금 더 쏠리지 않을까. 그 관세가 사실 뭐 작은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. 보니까 태양광도 그 미국이 올해 새로 생산하는 그 추가하는 전력 중에 60%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거다라는 그 뉴스도 나왔었거든요, 지난주에. 태양광 쪽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. 이제는 좀 코스피가 좀 과열은 아니지만 이미 충분히 올라가서 좀 기다려주고 있는 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2월달 흐름을 좀 고려하면은 키 맞추기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. 이 안에서 키 맞추기에 가장 공을 많이 세울 것 같은 종목 한 개 정도씩 한번 골라볼까요? 주거나 안 주거나 HLB가 코스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코스닥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이면은 바이오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. 2차 전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셀티론을 보고 있긴 했었는데 얘는 좀 너무 낮아갖고 시가총액이. 그럼 저도 그냥 HLB랑 알테오제. 바이오 쪽. 저는 2차 전지는 막 그렇게 예전처럼 양양양 패턴을 보여주기 힘들 것 같아요. 양봉 한번 코스닥이 한번 빵 뛰면은 그 다음에 또 좀 쉬고 좀 느릴 것 같고 HLB 알테오젠보다 저는 요즘 번외인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천당제.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반도체 빠지는 날 시가를 한번 띄웠잖아요, 로봇 애들이. 네. 저는 레보의 역할도 좀 있을 것 같고 삼천당 제약이 조금 펌핑을 요즘에 바이오 중에 제일 흐름이 좋아요. 네. 삼천당 제약이. 근데 그 정도 시총이 되나요? 삼천당 제약이? 지금 2조 6천억이니까 HLB도 알테오젠도 사실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. HLB가 3조 4조 막 이랬잖아요.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거의 그 정도였고. 아 근데 레인보우 로봇 진짜 안 빠지긴 한다. 네. 거의 뭐 한 10개월 동안 옆으로 그렇죠. 누워있는데. 주가 그렇게 내려왔는데도 지금 시가총액 9등인가요? 8등이에요. 결국 코스닥도 저는 뭐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구간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. 이 위에서 누가 끌어올려 주느냐? 그쵸. 네, 저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바이오 종목들의 차트랑 코스닥은 좀 비슷해.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올라올 때 진짜 어떤 업종이 좀 끌고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그런 관성이 사실 금방 끝나질 않잖아요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요즘에 이제 뭔가 테마가 살짝 바뀐 게 뭐 전기전선이 여전히 강하지만 유리기판 쪽이 살짝 약하고 이제 화장품 이런 친구들이 좀 튀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관심을 좀 가져두시면 시장에서 소외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